판사캠 하기로 했죠. 게임은 아니고 이제 그 대한민국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프로그램인데 궁금해요. 재밌어 보여서. 깍! 채깍! 어서 오세요, 판사님. 지금부터 직접 형사사건의 판사가 되어 재판을 체험하실 텐데요. 판사님이 맡으실 사건의 영상과 양형 기준을 먼저 함께 살펴보시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험을 시작해 보실까요? 이제 당신이 판사입니다. 판사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이들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검거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당신 결정 필요합니다. 상해, 횡령, 마약, 상해, 방화. 여기 나와 있어. 사건 단계, 일단 사건 선택을 해야 돼.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횡령, 마약, 상해, 방화, 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사기, 살인, 절도. 되게 강력한 범죄들이 많네요. 내가 판사가 되고자. 드시고 계시지? 횡령으로 해볼게요. 횡령을 선택해서 사건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의식불명인 조카의 보험금을 횡령해서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인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카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한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조카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에 7,200만 원을 횡령해서 생활비로 사용했다. 보험 설계사가 조카의 보험금을 7,200을 횡령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친척인 A씨가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동안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잠시 사용한 후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체험 전 형량. 언론이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 미사건을 접하였을 경우 적절한 형량으로 판단되는 합니다. 그냥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집행유예란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 이하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뭔 소리지?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처벌이 약한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 법의 집행을 미룬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1년의 집행유예냐, 징역 1년형을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유예. 벌금 500에 1년. 그 유예 기간이 있구나. 그러면은 벌금 7,200을 떼먹었는데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6개월 이하, 징역 6개월 초과 1년 이하, 징역 1년 초과 3년 이하, 징역 3년 초과. 7,200만 원 떼먹었으면 1년 동안 7,200 벌기 쉽지 않잖아. 2년, 맘 같아서는 3년 초과를 하고 싶은데, 징역 1년 초과 3년 이하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법 약하잖아. 그죠? 6개월 초과 1년 이하,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고, 7,200만 원 떼먹었는데 1년 이하, 1년 만에 그냥 교도소에서 출소한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1년 이상은 살아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아빠. 방금 엄마 병원 데려다주고 나 이제 알바 가려고. 잘생겼다. 한 4시까지 아빠가 엄마 데리러 가. 그리고 엄마랑 오늘 저녁 먹고 있어. 알겠어. 이따 봐. 연기 잘하시는데요? 영상도 있네.
배우분들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났어. 피해자 박수미 씨 교통사고. 17년도 7월 8일. 헐. 7월 26일. 반갑다. 어떡해. 오빠! 미정아,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수민이는 괜찮아?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막 울 것 같은. 그래서 의사는 뭐래? 머리 쪽을 크게 다쳐서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보험 처리는 어떻게 했어? 불쌍해. 수민이 엄마랑 알아보고는 있는데 미정이 너 전에 보험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나? 아, 친척인가 봐. 나 뭐 보험 설계사 하고 있지. 이거 엄마가 아닌가 봐. 수민이 보험 처리 너가 좀 대신 맡아주면 안 될까? 수민이 엄마랑 나는 몸이 불편해서 이런 거 잘 못하잖아. 아, 남자는 어? 아빠인 것 같은데 여자는 친척인 것 같아요. 그러고 횡령을 하는 거야? 미정아, 네가 말하는 서류 다 준비했고 아빠가 약간 모자른 사람이네. 이거 공인증서. 그때 내가 소개시켜준 손해 사정이랑 처리하다가 혹시 더 필요한 거 생기면 그때 얘기할게. 응. 그래 부탁한다. 여자가 좀 모자란 사람이야. 9,200만 원이요? 그거 왜 수민이 앞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에서도 더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해배상은 9,200이. 한번 알아봐야겠네. 장애 등급도 받을 수 있나? 장애인이구나 아빠. 병역 면제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아, 알아봐주고. 그게 아니라 아들이 병역 면제 할 수 있는지. 전세금을 좀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한 3천 정도요. 아, 근데 이 아줌마 아. 집에서 전세금 올린다 그래서 걱정이 네,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애 아빠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아줌마가 해야 돼. 횡령 각이다. 각이다. (2년) 후 이렇게 2년을 떼먹었어. 오빠!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생이었구나. 여동생. 지금 수민이는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다 못 받고 퇴원했어.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그래? 이따 얘기하자. 그래 조카가 뭐? 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잠깐 쓰고 다시 메꿔놓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아니야. 수민이 보험금을 빨리 돌려줘. 지금 당장.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리얼하네요. 그 텍스트로 봤을 때보다 이게 더 진짜 그 상황이 진짜 잘 공감이 되는. 정말 잘 만들었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아시죠? 법정형 및 양형의 조건. 횡령, 배임, 범죄 양형 기준이 궁금해요. 양형 기준이랑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법률 아니? 적용할 법정. 그러니까 법률이 있어야지. 형법 355조의 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징역 1,500 이하의 벌금. 싸다. 5년 이하의 징역인데 1,500이면 싸네. 그럼 1,500보다 더 많이 횡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양형 참고 규정.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된다. 범죄의 연령, 성인,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징역형의 범위는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한 데는 50년까지 가능하다. 벌금형은 5만 이상, 감경하는 경우에 5만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너무 심각하게 감형하는 거 아님? 집행유예.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집행유예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확실하게 알 수 없어서 그런가? 이건 알아보기는 뭐예요? 양형위원회가 있네. 최초 횡령 배임범위 양형 기준 2009년인데? 옛날 건가? 기준이? 1억 원 미만이면은 감경이 10월까지 가나? 10개월 정도? 사건 보관하면 집료 때리니까 이제는 집료 안 좋아 보여. 그죠? 너무 이제 집료를 남용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건이면은 좀 집료를 해가지고 뭐 증거를 더 모아볼 수 있는데 뭐만 하면 집행유예니까. 집행유예가 무슨 뭐 뉴스만 틀면 집행유예. 기본이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은 10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그럼 내가 한 게 맞네? 1년에서 3년 이하로. 압력 등에 대한 소극적 범죄 가담. 적극적 범죄 가담이죠. 기본적 생계 치료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맞아. 범죄 수익 대부분 소비하지 못하고 부여하지 못한 경우. 소극 가담, 배임이 아닌 경우. 심신미약. 심신미약이 아직도 양형 저기가 돼? 감형 기준이 돼?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어. 진지한 반성. 이거 진짜 우리나라 법이 개법인 이유가 이거. 이거 보이시죠? 심신미약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면은 일반 양형인자가 된다. 특별 양형인자가 아니라. 참 거지 같은 경우. AI 판사 찾는 게 아니죠. 오늘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면 그냥 그런 거부터 하겠는데 진지한 반성. 진지하고 말고를 누가 정하나? 아니 그러면 진지하지 이제 판결 내리는데 진지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빼야 돼. 판사원 개 XX는 이 두 조항을 빼야 돼. 법정에서 가위로 잘라내야 돼. 범행 후 증거 빼고 이런 거는 이제 여기가 될 수 있겠죠. 가중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감경 요소 있네. 이제 성범죄에서는 심신미약이 빠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횡령인데 감경 요소로 심신미약하고 진지한 반성이 있네. 이거 자체가 일단 공정하지 않는 거야. 노화하자는 모습. 어쨌든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그 사람 특징이죠.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이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동기는 이제 저기가 필요해서 전세금 필요해서, 수단은 이제 장인인 오빠를 한테 계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얻고, 결과는 이제 돈을 이용하고 범행 후에 2년 동안 이제 묵인하다가 들킨 거 10년까지 가능. 어쨌든 다음으로 법정 공방으로 보자. 오케이. 사건 상황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설득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법정으로 가보실까요? 법정이다. 검사, 이 사람 판사인가 보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세요. 검사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기소하는 사람이 검사.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횡령이죠. 피고인은 이 사람 검사가 2017년 7월 26일경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인 조카를 찾아가 그의 보험금을 그러게요. 대신 수령해 주기로 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자 아버지인 친오빠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습니다. 근데 저것도 피고인은 합법입니까? 2018년 4월 25일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9,2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버지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9천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중 7,2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변론하세요. 피고인의 조카인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친족 간의 범행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서 고소 취소가 이뤄진 만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합니다. 근데 피해자 아빠가 피해자는 장애인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중등도의 정신지체가 있어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하여 그치.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입원의 주된 이유는 지적 장애가 아닌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폭력적 성향 때문입니다. 합의서 작성 이전에 병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당시 병원 직원과 피고인의 친구 남모 씨가 동석하여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뭐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그 피해자하고 피해자 아빠한테 부탁받았다. 근데 아니다. 검사는 피해자 아빠도 약간 조금 약간 나사 빠진 사람이고 피해자도 지금 머리를 다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혼란한 상태인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쓴 거일 수 있다 하니까 변호사가 아니다. 이거는 병원 간 거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간 거다. 이거는 판단력이 흐려서 간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사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사건은 그간 왕래가 거의 없었던 피해자의 고모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해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심한 뇌손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중증 장애인이며 피해자의 아버지도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가정의 경제 형편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아주겠다고 한 후 이를 횡령하였기에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조카인 피해자의 병문안을 갔을 때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합의를 포함한 관련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9,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보관하던 중 그만 7,2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놈의 피해 진심의 금액도 반성. 모두 변제했습니다. 이거나 쳐먹어.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이 발각되어 고소를 당하자 그제서야 피해를 변제했고 수사 단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합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믿었던 혈육인 피고인의 그러니까. 배신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생업으로 몹시 바쁜 중에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전세금 인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잠시 다른 데에 쓴 후 돌려놓을 생각으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말도 안 하고 검사 최종 의견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오빠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등 피해자 측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조카인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7,22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은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병원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감언이설로 속여 합의서를 받아냈고 친구를 데리고 가 합의서 작성 과정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도 피고인의 실력. 태도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속여 합의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법원까지 기만하려는 것으로 보여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나쁩니다. 이에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그동안 왕래가 없던 피해자 측 가족을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려던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생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손해배상금을 합의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했고,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9,2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장애 등급 판정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보호자로서의 중요 업무들을 대신했습니다. 또한 횡령금액 7,220만 원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감사빨리 시간. 저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잠깐 쓰고 돌려놓을 생각으로 그만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조카가 사고로 다쳐 의도치 않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리 과정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 법적으로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저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피해자는 왜 안 나와? 왜 피의자만 나와? 피해자 의견도 한번 들어가야지. 피의자만 하면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다음에 양형심리. 합의서. 성명 박수민, 성명 박미정. 피해자는 박수민, 아까 그 이제 젊은 남자애 박수민이고, 피고인 박미정, 아까 그 감성팔이 아줌마 박미정. 피해자는 17년도 7월 8일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횡령사건 사고 관련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액 7,22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는 상기금을 수령함으로써 상호관계를 합의하였습니다. 그죠? 그 얘기지. 이제 피고인이 하는 말은 그거지.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사 합의서에 성명을 날린답니다. 탄원서는 뭐야? 탄원서. 전 피고인의 오빠이자 피해자 박수민 씨 아버지, 그 장인 아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제 아들과 제게 찾아와서 보험 설계사를 근무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금 많이 찾아주겠다 했습니다. 미성년자 아들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없던 저는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넘겨줬다. 아까 그거 민증하고 그거 공인인증서. 여동생인 피고인이 저 가족들을 속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 말 믿었지만 가족이 더 무서워 아들의 손해배상금으로 9,200 중에 9,000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해서 7,200을 사용했다.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합의에 비협조적인 걸 알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을 직접 찾아가서 협의서 받아가다가 합니다. 아, 야 이거 나쁜 놈이네. 야, 가족들이 비협조적인 걸 알고 아들이 병원에 혼자 있는데 아들한테 혼자 접근해서 합의서를 받아갔다. 완전 나쁜 놈이네. 아빠하고도 얘기가 돼야지. 이 사실을 알고 넘치가 넘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질이 정말 나쁜데요. 정신병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합의서는 아무런 효력이었다. 교통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낳은 큰돈을 편취해가서 제 아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지옥 같은 생활하면서 가진 쑥대밭이 됐다. 엄정한 심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빠가 반대할 걸 뻔하니까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아들이 혼자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야 저기 고모가 이거 뭐 가져왔는데 그냥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이 합의서는 사실 효력이 없는 거죠. 상이고.
이제 판결을 선고할 시간입니다. 어떤 양형 요소가 여러분이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실제 판사가 선고한 판결이 여러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어떤 양형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다시 법정으로 가시죠, 판사님. 선고 인자 선택. 설문 뭐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 횡령하거나 반환 보관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범위는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한 데는 50년까지. 벌금형의 범위는 5만 이상인데 감경하는 경우에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선고형이 3년 이하 벌금이나 징역 500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저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거를 재구성한 건 그냥 연기로 하는 거. 실제 있었던 걸 좀 재구성한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제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는지도 나온대요. 좀 이따. 어떤 요소가 당신의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2개까지 선택하는. 피해자한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범행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했다. 처벌 불원도는 상당한 피해가 회복됐다.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다. 사실 업무상 횡령이 아니다. 사실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처벌 불원 또는 상당 피해가 회복된 것도 맞아. 왜냐면 7,200만 원 돌려줬으니까. 근데 범행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했죠. 여기까지 선택. 범행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했어. 그리고 매우 불량하다?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한테 심각한 피해를 이야기했다. 피해 줬죠. 치료를 못 받았잖아. 보험금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2년 동안 은닉했잖아요. 근데 감경 요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래서 판결이 어려운 것 같아. 가중 요소하고 감경 요소가 둘 다 있어요.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가 근데 처벌 불원은 아니다. 처벌 불원은 아니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처벌 불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경 요소 이건 아니야. 근데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도 그냥 전세금 필요하다고 주나? 그건 아니잖아. 전세금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조카는 치료를 못 받으면 목숨이 날아가잖아. 어떤 게 더 무서운 걸까요? 당연히 조카가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겠지. 전세금 못 낸다고 해서 그냥 길거리 나앉을 수는 있지만 죽진 않잖아. 근데 치료 못 받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감경 요소는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은닉했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횡령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의 벌금. 근데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 저는 그럼 일단 5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5년 이상인데 이제 얼마나 더 할지. 벌금. 징역하면은 벌금은 아닌 거야? 근데 징역 6년 왜 이렇게 세다고 느껴지지? 우리나라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징역이 세다고 느껴지나? 피해자한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기본적으로는 5년이야. 기본적으로는 5년인데 가중 요소가 2개가 있으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으니까 한 1년 더. 의도적으로 은닉했으니까 1년 더. 7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 이하의 벌금인데 가중 요소가 2개잖아. 그럼 5년 이상인데 얼마나 가중치를 줄지. 2년 동안 은닉했다.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7년이나 8년 괜찮을 것 같은데? 7년이나 8년? 근데 조두순이 12년이어서 7년이나 8년이 세게 느껴지네. 7년으로 해볼까? 체험자 통계 양형기준 마련이 도움이 된다. 이거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내 정보를 주기 싫은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7년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거 하라고? 나 싫은데. 남성이고 10대 이렇게 중복 선택 사건 영상 재밌어. 인정? 거짓 정보로 해요. 그래도 사실 어떤 영상에 체험 영상을 제작하면 재밌을까요? 좋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되게 사회적 이슈죠. 그리고 명예훼손, 댓글로 인한 이런 것도 전자금융사례 요 정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경우 합의서 작성 당시 고소 취소에 따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맞아. 합의서 효력 없어. 따라서 처벌불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로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행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하여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년이나 지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배제한 채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결여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어 이를 이 법정에 제출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이 사고 이후 피해자와 관련한 재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 일부 보호자 역할을 대신 수행한 점이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수반되어 피해자 측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소 이후 경찰 조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7,2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뒤늦게나마 금전적 부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년도 아니고 8개월? 진심이야? 그러면 일반 횡령하고 다를 게 없는데? 일반 횡령이 그냥 1개월에서 5년까지인데 어차피 5년 이하면은 뭐 감형 가중치 뭐 그런 것도 없고 실제 판결률이 진짜 8월에 처음이네요.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 기타 정상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형을 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에서 5년 횡령 범위 1억 원 미만 횡령 범위 감경 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아니지 처벌 불원의 불원이 아니지 그 처벌 불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감경 요소에 처벌 불원 감경 요소는 1월에서 10월까지 평가 결과 감경인자가 한개 중정하거나 감경인자가 가중인자보다 한개 특별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감경인자가 한개 중정하거나 감경인자가 가중인자보다 한개 많을 경우 형량 범위가 감경 영역으로 분포된다. 감경이 2개거나 감경하고 그 가중하고 한 개씩인 경우에는 감경 영역으로 간다고? 그게 아니라 감경이 1개거나 감경이 가중보다 1개 많은 경우에 그럼 뭐 다 감경이네. 감경이 1개만 있어도 감경되는 건데. 평가가 감경인자가 1개 존재하거나 하잖아. 그러니까 감경이 1개만 있어도 감경으로 가는 거네. 그럼 1년 그냥 깎아주는 거다.
체험 전에는 나는 1년 초과해서 3년 이하로 생각했는데 징역 7. 근데 내가 이제 선고형량은 징역 7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8개월밖에 안 돼. 횡령 배임 범죄 양형 기준 자세히 봐. 이것 때문에 1년 깎인 것 같아요. 진지한 반성. 이것 때문에 1년 깎였고,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것 때문에 또 1년 깎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벌금형 3번 말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랬잖아. 이것도 아까 생각했을 때는 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형사처벌 전력 없으면 뭐 사람도 죽여도 된다는 얘기야? 소위 지금 업무상 횡령 배임이 아닌데 아까 이것도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 근데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감형 요소가 되나? 기본적 생계 치료비 목적이 있는 경우 이거에서도 감형이 이루어진다. 기분만 더럽다. 판사님, 직접 판사가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족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사사건의 형을 정하는 과정과 양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더욱 다양한 체험 영상을 선보이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판사입니다. 이딴 걸 만들고 앉아있네. 매우 불만이 좀 싫게. 미친 새끼. 지랄 떠가지고 새끼. 잠깐만. 물 좀 떠. 아휴, 저게 법이라고 하니까 재판하는 놈이나 법을 만드는 놈이나 법을 해석하는 놈이나 법을 집행하는 놈이나 그지 같은 놈들. 그만합시다. 전부 다 부당한 결과만 나올 것 같은데 나는 무슨 지들이 맨날 부당한 결과 내면서 그래도 좋은 결과 낸 거를 그냥 꼽아서 그렇게 자랑식으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개판으로 판결해놓고 그걸 자랑이라고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처먹어라. 재밌진 않았습니다. 원래 내가 뭐 게임하면 재밌었습니다로 끝내는데 재밌진 않네. 그냥 족같네. 내내 뒷목 잡을 거거든. 난 진짜 어떻게 감형을 찾아내는 게 좀 너무 그러네. 짜증나. 저런 게 판사 게임이라고. 그니까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 이거나 처먹어. 그지 같아가지고 원까 하실래요? 좋습니다.